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현재 화요일 점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식사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식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아침에 이제 밤을 새고 생방송을 진행 후에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더욱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 투자자분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시간은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오후 1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 가격 보게 되면 참 답답합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12.87% 하락한 22,296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13.09% 하락 1,181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위의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전날 대비 0.96% 하락 0.47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가총액 8위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5.19% 하락한 0.31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5.1%,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5.2%로 어제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현물 시장이 요동친다면 이 선물 시장 또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포지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다소 높습니다. 50.49%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숏 포지션이 높습니다. 52.01%, 리플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다소 높네요. 51.94%, 에이다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다소 높습니다. 53.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참 힘듭니다. 그간 한 달 전만 해도 29,000달러에서 31,000달러 사이에 박스권을 만들며 횡보하는 모습, 이러한 횡보가 상승을 위한 기모기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루나 쇼크 이후에 상당히 셀시우스라든지 리도 파이낸스라든지 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더리움발 하락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FOMC에서 이제 빅스텝 0.50%포인트가 아닌 75bp 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하락 속에 이제 미국에 상장된 주요 채굴 기업의 주가가 모두 10%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르고 블록체인이나 이제 나스닥의 이제 코어 사이언티픽, 아이리스 에너지, 테라울프죠. 죄송합니다. 주가가 10%, 12, 11%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보다 더욱 심하게 하락한 이제 주가가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홍보 기업이다.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함에 따라 무려 23%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는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무려 76% 가까이 하락한 수치인데 이 밖에도 대형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이라든지 라이엇 블록체인, 코인베이스 등도 두 자릿수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 전반적으로 참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시장의 하락 속에 암호화폐 업계의 대표 부호 억만장자 7명의 보유 자산 또한 작년 11월 이후 무려 1,140억 달러가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하나로 바꿨을 때는 거의 2,000조에 가깝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암호화폐 업계 대표 부호 7명의 보유 자산 가치가 지난해 1월 9일 비트코인 신고점 기록 당시보다 약 1,140억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암호화폐 부호들의 이제 보유 자산 가치는 1,450억 달러를 기록한 점을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약 78.6%의 가치가 증발한 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1,450억 달러가 1,140억 달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1,450억 달러가에서 이제 1,140억 달러가 날아갔다라는 것인데 일단 이렇게 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바이낸스의 CEO 자오장펑의 경우는 이제 지난 11월 당시에는 958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겠거니 추정이 되는데 현재는 102억 달러 정도로 내려갔고 FTX 거래소의 CEO 샘 뱅크먼 프리드먼의 경우도 151억 달러에서 89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도 137억 달러에서 21억 달러 방금 말씀드린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네, 무튼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도 85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이제 제미니 공동 창업자 암호화폐 시장에 대표적인 억만장자 쌍둥이 형제죠. 이 타일러, 카메론 윙클보스 형제들도 38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힘든 시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언급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들도 이 매도세에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 채굴자들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도할 경우에 이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평 단가인 23,500달러를 하회한다며 이전까지 수익 상태였던 장기 보유자들조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에너지, 설비, 투자 등 높은 운영 비용을 견디지 못해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할 경우 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며 2017년 12월 고점인 19,041달러를 주시해야 한다. 2020년 해당 지지선을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파른 상승세가 탄력을 받았으며 이번 하락장에서도 해당 지지선은 지켜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세를 보았을 때 이제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20K 금방 꺼질 것이다. 19K 이제 내려간다. 무너지고 18K까지 하락하면 15K, 9K, 8K 계속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20K가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텐데 이를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전 고점이 무너진 최초의 사례가 탄생하는 약간 오명도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하는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좀 악화가 되었다. 암호화폐 약세 심화가 전망될 예정이다라는 보고서 또한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이제 글래스노드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가 주간 보고서를 통해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가격의 추가 하락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악화되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도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2015년에서 2018년의 모습과 유사한 모양새이다.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대규모 매도와 진행 중인 추세에 맞춰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는 최근 전통 금융시장과의 동조와 움직임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현재 단기 보유자들보다 더 높은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표는 과거 비트코인의 40에서 64% 하락을 동반한 마지막 급락전 발생한 바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좀 긍정적인 언급들도 나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상황 속에 좀 나쁜 언급들, 좀 부정적인 언급들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CNBC의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의 경우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가 시작이 되었다. 다만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급락은 시스템적 리스크가 아닌 필요한 투기 정화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 이제 조정을 통해서 정말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알트코인 중에 이제 살아남을 알트코인, 없어질 알트코인 판별이 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아무래도 루나 쇼크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을 함에 따라 이 실리콘밸리 IT 기업 경영진들이 암호화폐를 여전히 사기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 발행 업체가 순진한 투자자로부터 엄청난 돈을 빼앗기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2만 달러, 이더리움 1000달러 붕괴 시에 현물 시장의 매도 압력이 상승할 것이다. 이제 청산 가격이 미결제 약정 이제 청산 가격이 2만 달러, 1000달러 수준에 몰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2만 달러, 이더리움 1000달러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이 정말 20K가 무너지고 이제 이제 이더리움이 1000달러가 무너지게 될지 지금의 하락세를 보게 되면은 뭐 순식간에 무너져서 금방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아마 이제 2020년, 2019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비트코인 2만 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는지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상당한 저항선이었는데 거의 5번, 6번 돌파 시도 만에 뚫리게 되면서 순식간에 28,000달러까지 상승한 여력이 있었죠. 이게 지금으로는 바뀌어서 저항선이 지지선이 된 것인데요. 이 20K는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싶습니다. 이렇게 또 부정적인 언급들만 나오면은 좀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언급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의 급락대보다 오늘 더욱 긍정적인 언급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의 MV/RV 비율이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MV/RV 비율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인의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1 이하면은 저점이다. 다시는 오지 않는 저점이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0.97을 기록하면서 1 이하 최적의 매수 시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약세장 2020년 3월의 경우는 저점이 MV/RV 1 이하에서 나타났다. 이 MV/RV 비율이 1 이하인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이제 스마트머니와 그에 대응하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였으며 이러한 수요로 인해 가격의 저점을 만들고 상승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의 경우는 1년에서 2년 내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하나로 1억 2천만 원 이상은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고 지금의 약세 심리가 지난 2009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유사하다. 다만 난 여전히 비트코인이 2년 안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동전을 쌓아야 한다. 약세 시장에는 매수 기회가 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말 완화되고 공급망 혼란 사태 역시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년 안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에 대해서 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무슨 말도 안 되냐 이 암호화폐 시장 끝난 것 아니냐 정말 이제 희망이라고는 사라졌다 암호화폐 시장 알고 보니 그냥 도박이었다라는 게 맞는 말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가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전망 이렇게 언급한 것과 좀 비슷한 언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멕시코의 3대 부호 그리고 멕시코에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리카르도 살리나스라는 분이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지금 가격에 안 사면 분명하게 후회한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가격대에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호흡기 질환으로 병상에 좀 있다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코수술과 비트코인 폭락 중 뭐가 더 아픈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리카르도 살리나스 이분께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법정 화폐는 쓰레기이다. 뭐 금 다 필요 없다. 비트코인이 최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인데요. 이 이제 리카르도 살리나스 분과 이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가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반발을 살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22,000달러인데 고점 68,000달러 대비 지금 얼마 정도 빠진 거냐? 지금 70% 80% 빠졌는데 여기서 더 사라는 게 말이 되냐? 대응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기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으며 지금 글로벌 매크로 경제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소폭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이라든지 신뢰도 하락에 관한 이런 문제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며 악화되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는 충만하다. 지금의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의 내재 가치보다 앞으로 더욱 상승되고 확장되고 규제적으로 완비가 되게 된다면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썸네일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지금 시기에 올리면 딱 욕먹기 좋은 썸네일이죠. 아니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차트에 선 그리고 대응을 한다고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1년 안에 더욱더 조금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러시아는 전쟁 끝날 생각도 보이지 않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봉쇄 좀 푼다고 했다가 다시 또 봉쇄를 할 기미가 보이고 있고 금리를 75bp 인상을 이제 내일 당장에 새벽에 하면은 더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절대로 차트로 선 그리고 뭐 하고 한다 해서 맞출 수가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항상 여유 자금으로 진행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지금의 시장 상황이 정말 힘든 시장 상황임에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산과는 다르게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 충분히 남아 있으며 지금이 정말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68,000달러, 65,000달러에 도달했을 때 비트코인 20,000달러대, 뭐 25,000달러대 그때 샀어야 했는데 했던 시장 가격이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3년 뒤에도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축소되고 파이가 작아지고 호로록 없어지고 뭐 일각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은 이 비트코인 다 해킹당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제 지금의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축적해 있는 계속 지속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는 3년 뒤에 내 모습을 후회하게 될 것인지 모르겠다 이 암호화폐 시장 다 팔아버리자 하는 다 시장을 팔아버리고 떠나는 나의 모습을 후회하고 있을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지난주죠. 이 뉴욕주에서 미국의 뉴욕에서 POW에 대한 이 채굴 금지법이 상원에 통과돼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 계속 말이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이 한 단계가 남았는데 뉴욕의 주지사가 그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POW 채굴에 의해서 라이센스 이제 지급이 2년 정도 연장이 되게 되죠. 이에 이제 뉴욕 시장 에릭 애덤스 시장이 이 주지사에게
암호화폐 채굴 금지법에 서명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의 경우는 얼마 전에 작년에 당선된 시장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뉴욕 코인 같은 시티코인도 발행을 하고 그리고 월급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뉴욕 시민들에게 비트코인을 교육하겠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에릭 애덤스 시장이 암호화폐에 수십억 달러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뉴욕은 최전선에 있다. 뉴욕은 암호화폐, 웹3 등 혁신 분야에서 선두에 있어야 하며 채굴 금지로 경쟁력을 악화시켜선 안 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이 뉴욕 시장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소식들, 언급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리플의 경영진이 이제 자화자찬을 했다고 합니다. SEC 소송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비즈니스 성과가 뛰어나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 18개월 동안 이제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결제 네트워크를 2배로 늘렸다. 오늘날 리플은 150억 달러 이상의 결제력을 갖춘 수백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용해 실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 네트워크를 성장시켰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 잠재력을 증명하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실제로는 이 XRP의 가격을 제외하고 SEC와의 소송 중에도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 굉장히 사업이 가파르게 퍼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XRP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일단은 SEC 소송 먼저 끝나야 되는 것이 수순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SEC 소송이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글로벌 규제적인 프레임워크와 지금 규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계속 꼬이는데 이 규제가 정해지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 SEC냐 CFTC냐 아니면 다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 기구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이런 기로 속에 있죠. 이런 것이 정해진다면 시장의 명확성이 정해질 것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그 외 알트코인들이 상품인지 증권인지 명확하게 정해져야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SEC가 말 그대로 XRP가 미등록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소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안에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 우리 빵형이 지금 하락장에 대해서 약세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최근 약세장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언급을 했는데 오늘날과 같은 약세장은 여러분이 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최근 업계에 합류해 이러한 약세장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는 수년간 수차례의 약세장을 경험한 사람의 조언이다. 암호화폐 산업은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은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달리는 자가 경주에서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리플 CEO 이 빵형이 언급한 발언 중에 가장 가슴을 울리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달리는 자가 경주에서 이긴다. 네, 이 이야기만 오늘 들어도 상당히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리라 싶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코립토가 아니죠.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아직도 잠이 안 깬 건지 오늘 말이 좀 많이 꼬이는데 이 공포 탐욕 지수 정말 오랜만에 이제 한 자릿수에 도달을 했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8포인트를 나타내면서
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 참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고 이제 내일 목요일 저녁이 아니죠.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며 이제 또 한 번의 변동성 확대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점점 75bp 인상에 따라 이런 기조가 강해짐에 따라 이 위험 자산의 매도 압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보다 더욱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또 어떠한 소식이 나오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 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